캐나다 패션 회사 취업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뽑힐 줄 몰랐어요. 근데 상사가 직접 말해준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랑 왜 합격했는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패션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패션 회사가 매우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력자만 뽑는 경우도 많고 인맥을 통해 들어가거나 공고가 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는 그래서 바이어나 머천다이저 혹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나 테크니컬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이 기회도 정말 작습니다. 저도 이번 이직 준비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23년에 한번 면접을 봤던 회사고 파이널에서 떨어졌기에 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차, 2차, 파이널 면접까지 다 봤는데 그 과정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놨고 그래서 이력서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요즘에는 형식이 매우 다양해져서 자기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예 PDF로 이력서와 함께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게 정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이력서와 함께 PDF로 묶어서 첨부했을 때 회신율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션을 선택한 이유는 PDF로 만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거를 또 계속해서 PDF로 엑스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했기에 저는 노션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뽑았는지. 그랬더니 이력서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랑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분이 이력이 화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원을 했는데 아마 뭐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름이 난 곳에서의 경력이 있다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게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보다 내가 뭘 했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제가 재택근무 경험이 있었던 점도 좋게 봤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같은 포지션에 있던 분은 재택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조금 어려워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혼자 일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이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면접에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주어진 주제에 맞게 디자인해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요. 디자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순서로 설명하고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더 좋게 봤다고 했어요. 단순히 이게 예뻐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차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단순히 결과물만 있는 게 아니라 리서치를 통해서 경쟁 회사에 대한 파악과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결과까지 보여지도록 전체 흐름이 보이게 구성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일할지를 보는 거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인가,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구성에서부터 디자인 결과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였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쁘게 만드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계신 한국 분들이 일을 잘해주셔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디자이너는 발표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발표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특히 리서치하는 부분, 경쟁 회사를 분석하는 부분에서도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보기란에
란 링크로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별게 없어서 크게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일까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왔고 어떤 거를 특히 중점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과정도 계속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